지금 대통령의 어떤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 이후에 뭐 국면 전환용으로 인위적 개편은 하지 않는다.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지금 나오는 내용으로는 뭐 일단 인적 풀을 조금 검토는 하는 상황이고 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제 트럼프 새로 들어서 행정부와의 어떤 뭐 그런 것만 정리를 하면 인사는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어제 봤더니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런 좀 이른바 한남동 7인회 뭐 혹은 뭐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분류되는 이런 인사들은 어쨌든 이제 존재가 좀 부담을 주고 있으니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라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. 김민전 최고위원 보시기에는 그 말에 동의를 일단 하시나요? 저는 뭐 한남동 최고 뭐 7인회라고 뭐 이름 지어진 분들이 누구인지 제가 사실 다 모르는 분들이세요. 제가 장관들은 알지만 행정관 수준? 뭐 이런 분들 아니신가요? 사실 그래서 비서관도 있고 네, 그렇죠. 뭐 그 안에 정확하게 그분들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2년 반이라고 하는 임기의 절반을 돌았고 다시 다른 절반 남은 절반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면 바로 이 신발끈을 고쳐매야 할 상황에 와 있는 것은 사실이고 부담이 되는 인사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에 대해서는 또 인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. 사실 그 용산에서 일반적으로 수석이나 이런 분들의 얘기 들으면 굉장히 피곤하답니다. 일반 직장보다 훨씬 더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. 이것은 업무 강도가 세고 뭐 그쵸. 근무 시간도 길고. 그렇죠. 이건 이 정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역대 정부에 다 그 청와대에서 일했던 분들의 공통적인 진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또 이 조금 바꿔줘서 좀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될 이유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. 또 2년 반이 지나왔기 때문에 아마 업무에 대한 평가들을 전반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. 제가 보기에는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저는 뭐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업적을 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.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알려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? 국민들이 체감을 못하실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. 사실 그 지금 뭐 우리가 출범할 때만 해도 3고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출범했고 그러나 뭐 이 취업률도 70%에 육박하고 실업률은 또 2%대의 아주 작은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물가도 상당히 잡혔고요. 또 뭐 전 세계적인 그 신용평가 기관이나 아니면 경제평가 기관들도 한국 경제를 뭐 슈퍼스타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잘 하고 있고 또 뭐 수출 역시도 수출이 뭐 이게 정부가 잘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기업이 잘한 것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실적이 굉장히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.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경제팀은 굉장히 잘 해온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. 그러나 이런 부분이 전혀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바로 홍보 분야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조금 점수가 낮은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. 아마 이런 평가들 이건 저의 평가이고 또 용산 내에서도 그런 평가들을 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 좀 점수가 낮은 부분들은 또 교체를 좀 하고 이래야 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뭐 어쨌든 직접적인 말씀을 좀 해주십사 해서 여쭤봤지만 좀 돌려 말하시긴 했는데 뭐 여러 이유로든 인사는 좀 있을 것이다. 네, 그것은 뭐 용산을 통해서 나오는 기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뭐 지금 이미 인사 검증 중인 부분들도 있고 또 예산 심사가 끝나면 인사를 하겠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으니까요. 이거는 뭐 공통된 인식이 아닐까. 또 다른 절반을 위해서는 이제 좀 신발끈을 고쳐매야 된다 이런 인식들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취임하고 난 이후에는 계속 유난 갈등이 뭐 신문의 일면을 많이 장식했던 것 같은데 대통령의 담화 이후에는 이게 좀 잦아든 것 같아요. 한동훈 대표 메시지도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게 좀 더 많고 그리고 어제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업적을 좀 높게 평가하는 그런 말들을 했더라고요. 근데 민주당에서는 한 대표가 뭐 강강약약 이러더니 그게 아니고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뭐 이렇다 해서 강약약강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꼬리 내린 거다 이렇게 비판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. 김민전 최고위원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? 지금 두 사람의 관계가. 뭐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제가 두 분의 관계는 사실 모르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대표가 이 체제가 처음 출범했을 때 제가 한 대표에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
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지율 3자는 연동되어 있습니다. 어느 한 부분만 잘해서 잘 가지는 않고 3자가 모두 잘해야 됩니다. 혹시라도 차별화 이런 거 한다라고 잘못하다 보면은 오히려 3자가 다 망합니다.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. 네. 그 이후에 일각에서는 뭐 이것은 한동훈 대표의 워딩은 아니고 일각에서는 뭐 우호적 차별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최근에 와서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거 한동훈 대표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 정부가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워딩을 사용하시고 계시고 또 그런 말씀들을 여기저기에서 하시는 것을 보고 저는 상당히 안도했습니다. 사실 그동안에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. 보수는 분열해서 망한다. 예. 진보는 부패해도 안 망한다.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. 이 부분이 저희로서는 굉장히 아픈 부분이 있다. 저희가 분열했기 때문에 부패한 진보를 단죄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.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단합이 중요하다. 물론 단합하자라는 게 무슨 범죄 행위가 있는데 그걸 숨겨주자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. 다만 공통의 목표를 향해서 같이 나아가자라고 하는 의미이고 그런 차원에서 한 대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신다라고 하는 점은 정말 반갑고 다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